자, 라이브 Q&A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요. 저희가 106개의 질문 중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고민일 것 같다는 것들을 좀 몇 개 뽑아봤고요.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7가지 주제로 다 같이 한번 또 해볼 거고, 한 40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혹시 읽어볼게요. 수시 점수는 되는데 생기부가 얼마나 화려해야 할까요? 남자아이랑 생기부가 꼼꼼하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생기부가 화려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뭐 생기부에다가 이렇게 좀 꽃 모양 스티커 좀 붙이고 형광펜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닐 텐데, 자, 이거에 대해서 주장도 선생님 어떻게 좀 답변 드리면 좋을까요? 생기부가 눈에 튀면 좋죠. 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분들, 교수님들이 하루에 뭐 몇백 개씩 생기부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생기부가 물론 좀 창의적이고 눈에 들어오면 좋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뭐 멘토분 중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혹시 답변해 주면 좋을까요? 제가 경희대학교 면접 때 저는 경희대학교에 너무 가고 싶은데 경희대학교는 저라는 학생을 뽑고 싶어야 되잖아요. 이제 경희대가 저를 좀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포인트가, 제가 제 3년 동안의 생기부 중에 가장 애정하는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활동을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이러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냐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생기부 내용은 아예 안 물어보셨고 딱 그 활동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딱 그런 걸 봤을 때 그 입학사정관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생기부가 되면은 확실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다른 걸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남자애는 생기부가 꼼꼼하지 않아 보냐. 이거는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애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운동 좋아하고 곧잘하니 농구, 축구, 야구는 모든 경기에 참여하는 공부에 집중을 못합니다. 이 나사 풀린 상태를 극복하고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나사 풀린 아이 왔나요? 혹시? 나사. 네, 나사. 혹시, 진짜 왔어. 또 한 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왜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하는데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지, 이거 답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나사 풀린 걸 좀 조일 수 있는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정신을 못 차렸다. 네. 제 앞으로 데려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농담이고요. 체대 입시 학원 다니게 되면 본인 실기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저기에 있는 종목들도 체대 입시에 들어가는 종목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농구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체대 입시 학원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맞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집중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체대 입시 사실 원하는 학교 가고 싶은데 내가 그냥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그냥 막 모든 운동까지 다 하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좋은 대학까지 가겠어요. 몇 년만 조금 참고 자기 학교에 좀 들어가는 실기 위주로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진짜로 나사를 좀 조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들었던 게 동기부여가 정 안 된다 싶으면 목표 학교를 그래서 정해야 돼요. 그 8등급 맞았던 학생도 동기부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어차피 그 친구는 사실 한 체대가 목표였는데 한 체대 성적이 굉장히 안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러고 이제 목표 학교가 있는데도 열심히 안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너가 갖고 싶은 거 부모님한테 한 체대 붙으면 사달라고 해라. 그거 지금 부모님한테 너가 지금 가서 공약을 조금 걸어봐라. 그래도 부모님이 너 거기 붙으면 사주시지 않겠니?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라도 동기부여를 좋은 방법이네요. 아빠 내가 한 차례 붙으면 이거 사줘 이렇게 해서. 그런데 혹시 이거 진짜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나 애가 목표 대학 설정이 되어 있다 손들어보세요. 생각보다 없어요. 지금 거의 안 그렇거든요. 거의 좀 있긴 있는데 목표 대학 설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막연해요. 목표 대학 설정은 위험한 거. 저는 체육교육과 그냥 갈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 그리고 저는 그냥 인서울과 갈 겁니다. 그냥 점수에 맞춰 갈 겁니다. 이거는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목표가 높더라도 구체적인 목표 대학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왜 아이들이 목표 대학 높게 못 잡는 줄 아세요? 우리 여학생 혹시 목표 대학을 그냥 서울대 가고 싶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목표 대학 어디 가고 싶어요? 서울대 가고 싶어요.
네. 자, 어머니 표정 좀 보셨어요, 옆에? 네가 약간, 야, 네가 거기 간다고? 네가? 뭐 이런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아이가 막 와가지고, 엄마, 나 오늘부터 고대 체육교육과를 목표로 갈 거예요. 딱 그랬는데 엄마가 갑자기, 네가? 야, 무슨 또, 갑자기 무슨 고대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되게 진지하게 또 잡아주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그냥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요. 이건 학생이 적은 것 같아요. 미인정 지각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학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오. 자, 근데 혹시 우리 멘토분들은 그 미인정 지각이 혹시 있을까요? 한번 좀 물어볼게요. 되게 어때요? 지금? 네. 네, 저는 없습니다. 없고요. 네. 네.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미인정 지각이 있으면 대학 못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일단 다행히도 없고요. 이 친구들은 없고요. 미인정은 사실은 중요하긴 하죠. 네, 되게 중요하긴 한데 한 2개 이하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개 이하로 받으시고 무조건 면접의 질문 하나로 차지가 돼서 들어갑니다. 미인정 어떻게 된 거예요? 지각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최대한 본인이 솔직한 답변 사이에, 그리고 대학에 가면 절대 안 하겠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안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잘 곁들여서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 면접에서는 좀 이렇게 뒤집기 형식으로 우리 붙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미인정, 지각, 결석 다 상관없이 병결로 좀 바꾸거나 병, 지각 이런 쪽으로 바꾸셔서 최대한 좀 결점 사유 없이 만드시는 게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때 잘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아이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진짜 저는 이 시기에 고등학교 1, 2학년 학번이면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어머님 중에서 우리 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어머님, 그래요. 우리 아이는 엄마 왜 손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희 아이가 지금 엘리트 선수를 6년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학교 졸업하는데 전교 5등으로 했어요. 네. 지금 운동선수도 하면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스스로 공부해서 지금 전교 5등 안에 들었잖아. 어떤 마인드로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누가 뭐 공부 안 하면 너 어떻게 해버리겠어? 이건 아니잖아. 자, 좀 시험 보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계속 공부랑 병행하다 보니까 잘 나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교 5등 안에 들어왔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짜 보면요, 우리 운동하는 그 특기생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걸 공부로 전향하게 되면 알아서 하거든요. 왜냐면 운동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더 쉬웠을 거야, 아마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가. 네, 너무 좋고, 특히 체육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대학, 고등학교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더 블라인드 처리가 되니까 특성화고 다니는 친구들은 괜히 막 걱정하지 않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그걸 살려서 학종에 대한 것도, 왜냐면 최근 2년 연속으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체육교과관 친구가 최고 출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이제 실기와 내신을 동시에 준비하는 시기인데 어떻게 해야 둘 다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횟수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또 하면 되게 좋겠다인데, 그래도 우리 주장 선생님은 언제 정도 우리 아이들이 좀 체대 입시를 시작하는 게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가장 좀 이상적인 시기는 고2 겨울방학부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 우리 선미쌤이 방학 때 챙겨야 될 부분들을 잘 얘기해 주셨잖아요. 탐구 성적이 나오면서부터 실기학원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성적이 만족할 만큼 나온다. 그러면 보상으로서 보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대신에 저는 여기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우리 학종 친구들은 또 이런 생각 많으실 겁니다. 실기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시기 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 학종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고2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하되 대신에 주에 한 1, 2회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운동할 시간 부족해집니다. 네. 체육 좋아하는 친구들이 운동할 시간 부족해져요. 그래서 한 1, 2회 정도 보내시면 결국에 아이들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게 성적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고2 겨울방학 때쯤부터 보내셔야 고3 1학기 육모 끝나고 나서 급한 불 떠셔서 보내셔서 패턴 깨지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멘토 중에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저도 실기를 준비를 시작했었는데 저는 좀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실기 준비를 한 2개월 반 정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학교마다 내신 반영 비율이랑 실기 반영 비율이 완전 크게 차이가 나요. 동국대학교 혹시 체육교육과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거기는 완전 실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원한 학과는 실기 비율이 30%고 내신을 70% 반영하는 곳이라서 만약에 목표하는 학교가 있다면 거기에 반영 비율에 따라서 실기를 좀 조절해야 될 수도 있고 이제 학원 가서 미리 상담을 받아서 이제 사람마다 또 기록이 확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엄청 천천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학원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원장 선생님께 답변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종 합격은 많지만 또 수시 실기 전형도 같이 썼던 친구여서 그것도 같이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좀 병행해야 된다 쪽으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주 1회나 2회, 뭐 횟수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나중에 고3이 되면 이거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고3이 되면 어떻게 그냥 실기를 해야 되잖아요. 실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제외하고 또 막상 공부를 어떻게 할까 하려면 모든 패턴과 어떤 리듬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그걸 연습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실기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왜 자꾸 학원을 가는 걸 부담스러워 할까요? 그 시간만큼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학원을 보내고 안 보내고를 떠나서 그냥 공부를 안 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학원을 보내면 그런 학업에 대해서 좀 잘 깨어있는 원장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야 공부해야 돼 얘기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다고요. 그런 거를 좀 상담 때 이 원장 선생님이 좀 학업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분인지 야 이러신 케이스인지를 잘 구분해서 등록 여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부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또 주의 멘토가 또 얘기를 했었는데 실기 준비 시 부상이 제일 걱정됩니다. 자, 무리하지 말고 본인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서만 한다고 농구 동아리 하면서 잦은 부상이 끊이질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네, 오타도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어떻게 답변드리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도 실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부상을 당할지 모르고 준비를 하다가 고3 초반에 당한 거여서 강제로 비실기 전형으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체대 수시 체대를 알아보시면 생각보다 실기를 보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정시는 웬만한 대학교들은 다 실기가 곁들여져 있지만 수시로 체대를 가는 경우는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경우가 실기 전형보다 더 많을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 2학년 때부터 학종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학생이 2학년에 입학 예정이라면 혹시 실기 준비도 같이 하는 건 좋은데 혹시 모를 학생부 종합전형도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주의 멘토가 얘기한 건 사실 실기 전형의 대학은 많거든요. 근데 네임드 대학은 없어요. 네. 제가 얘기하자면 실기 수시 전형으로 잘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딜까요? 네.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있고요. 한양대 에리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양대 에리카는 2026학년도부터 실기 전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막 140대 1 하는 학교인데 폐지가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환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기 전형은 사실상 대학이 거의 없어요. 학종은 그나마 성대, 한양대, 경희대, 이대식 다 있는데 수시에서 실기 전형은 동국대 체육과가 유일합니다. 거의. 그래서 실기 전형으로 대학은 많지만 네임드 있는 인서울권 대학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고요. 혹시 뭐 또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우선 이 학생한테 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주의 멘토처럼 저는 수시 원서 쓰기 딱 2주 전에 발목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저도 비실기로 돌린 케이스거든요. 8개월 넘게 계속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실기를 못하게 되면은 대학교를 쓸 수 있는 학교도 갑자기 사라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뭐 저와 주의 멘토 같은 사례를 말해주면서 운동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직접 스스로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왜 하필이면 항상 실기고사 앞두고 항상 발목 끊어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그런 거 같아요? 무리죠, 무리를 많이 하게 되고 본인 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인대 3개 다 끊어져 봤고요. 무릎 수술도 2번을 했고, 그래서 예전에 중요한 시험도 한 번 놓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잘 파악하시고, 운동은 실기 기록에 매진하려고 우리가 실기 기록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은 스트레스 풀고 그냥 친구들과 좀 뛰어놀러 간다. 부모님 좀 불만이 있으실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가짐 갖고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저도 사실 넘어갈까 하다가 좀 이거는 부모님들께 일침을 하자면요. 이렇게 이제 수시나 정시 때 왜 실기고사 닥쳐서 왜 다치는 줄 아세요? 이게 수시나 정시나 시즌비를 한 500만 원씩 내요. 네, 진짜 그래요. 500만 원 냈는데 애가 컨디션 차원에서 집에서 좀 쉬고 있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야, 너 왜 여기 있어? 학원 가서 운동해야지. 너 내가 4개월 만에 지금 여기 있냐? 하니까 애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아파 가서 그냥 쉬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학원 입장에서 빨리 나가서 운동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쉬는 것도 운동이고요. 컨디션 관리도 운동인데 이게 어머님들의 살짝 욕심도 조금 더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런 걸 다 컨디션 조절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괜히 일주일, 2주일 앞두고 다치게 되는 이유는 항상 그래서 괜히 안 나온다고 더 할 필요 없고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되게 중요한 게 이 아이가 굳이 실기를 만점 맞지 않아도 되는 아이에게 만점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응원이 뭔지 아세요? 야, 우리 가서 올만점 맞자! 화이팅! 뭐 이렇게 한 거야. 걔는 올만점 맞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오버하다가 다치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몇 간 정도 해야 붙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알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학교에다 생기부에 넣고 싶은 이런 내용, 이런 걸 써달라고 어떻게 선생님께 요구할 수 있나. 자, 뭐 뒤에 내용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주장 선생님이든 누구든 이렇게 좀 썼으면 되게 좋겠다고 요구했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가서 써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어렵잖아.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되게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무모한 방법을 쓰긴 했는데 1교시부터 이제 7교시까지 교무실을 계속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하니까 이제 생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방법은 좀 들었죠?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한 번씩 가서 부탁을 하면 네, 된다. 근데 약간 선생님 성향을 잘 보고서 어떤 성향이었어요, 선생님은요? 그래도 나름 평판이 괜찮으신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잘못 걸리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어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우리 멘토? 저는 평소 수업 선생님 눈에 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학생 본인의 의지와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여름 방학 때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를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선생님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해서 방학 때 선생님께 부탁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뭐 기말고사 끝나고 보고서나 이런 제출 기한이 있으면 혹시 선생님께 직접 부탁드리는 게 조금 뭐 민망하거나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고서에 자기가 기재되고 싶은 부분에 형광펜을 칠해두시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웬만하면 이게 약간 신호구나라는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들이 보통 과목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친구한테 다른 반 친구한테 부탁해서 담임 선생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야, 너무 좋다. 근데 제가 그럼 이거는 갑자기 생각나는 건 예시로 우리 주장전 선생님이 연락처 얻고 싶은 선생님이다. 한번 교무실에 찾아왔어. 어떻게 한번 딱 보고 예시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한번 찾아와서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3학년 3반 김주혜입니다. 제가 최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 과목과 관련해서 이러한 탐구를 진행하고 싶고 이러한 내용을 넣고 싶은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가져와봐. 너무 쉽게 넘어갔나요? 너무 쉽게 넘어갔나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질문하고 물어보면은 어떤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했는데 어떠셨을 거예요? 그 답변이 저는 아직 잊을 수가 없는 게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요즘 질문하는 학생들 오히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전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대면하는 게 좀 어렵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게 내가 정말 선생님이 됐나 보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과제나 선생님께 찾아가라 했을 때 야, 네가 무슨 학종이야 꺼져 이런 선생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네. 자신 있게 찾아가서 요구하고 와서 연락처 좀 주세요 이렇게 좀 하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또 뭐 혹시 이거 관련 멘트 있을까요? 네? 작년 합격자 한 명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한 선생님께 생기부를 작성할 보고서를 갖고 한 3-4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3-4번 다 거절당했대요. 워낙 깐깐한 선생님이셔서. 근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고 해요. 뭐였냐? 그 선생님이 보니까 LG 트윈스 팬인 거야. 야구 팬인 거예요. 그래서 LG 트윈스의 승률 분석해가지고 가져가서 끝내 생기부에 적어주셨다는 그런 좀 미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LG는 잘하니까 하만 팬이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하만 팬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물류가 아니신가요? 제가 하만 팬이라서